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물의 박경입니다. 영양소의 소화.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들의 교재로는 이제 60페이지를 펼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소장에서의 소화.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하려고 그래. 물론, 위에서도 소화하고, 일단은 좀 심화된 부분들을 좀 얘기할 건데, 일단은 식도에서 이제 위로 이제 음식물이 딱 넘어오잖아. 그지? 음식물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십이장을 통해서 좀 내려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소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위로 들어가는 이 입구를 우리 뭐라고 그래? 여기. 여기를 이제, 분문이라고 그래, 분문. 가끔 이제 위가 이게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굽어져 있어서 예각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위에 음식물 차가지고 약간 꼴딱꼴딱 넘어올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예각이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가 좀 닫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오진 않고, 여기. 유문. 여기는 괄약근이 있어서 수축이완을 하면서 여기 있는 음식물을 내려보내고 차단하고 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위는 근육으로 이제 돼 있는데 아주 튼튼한 근육으로 돼 있다. 그리고 안에가 이제 주름져 있어가지고, 그 주름진 곳에 이제 사이사이마다 뭐가 있냐? 위샘이 있지? 위샘. 그지? 위샘. 자, 그래서 여기서, 위액이 음식물로 인해서 위액이 분비되는 그 기작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뭐냐면, 신경계에 의한 거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계에 의한 게 있어. 호르몬계. 자, 신경계는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조절해주는 신경계, 자율신경계가 있고, 자율신경계. 그 자율신경계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뉴런이 신경세포인데, 뉴런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긴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걸 A라고 할까? 자, A 신경. 그 다음에 B 신경은 앞에가 길고 뒤에가 짧은, 요런 신경이 있어. 그러니까, 뉴런 두 개가 연결된 걸 우리는 자율신경이라고 그래. 뉴런 두 개가 연결된 걸 자율신경이라고 그러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신경계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단은 음식물, 다른 그 위액, 분비의 과정, 그것만 내가 얘기를 할게. 그래서 이제 앞에 게 짧으면은 두 글자 교감, 앞에 게 길면은 부교감 해서 A 신경의 말단에서는 누가 나오냐? 즉 교감 신경 말단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와. 아드레날린. 부교감 신경 말단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아세틸콜린이 나와. 아세틸콜린. 자, 그러면 밥 먹으면 밥 먹었다. 밥 먹으면은 위액을 내보내줘야 되지. 그지? 밥 먹으면 위액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알아서 이게 연수 있는데 여기서 자율신경계를 동원해서 이제 위액이 나오게 해줘. 근데 A 신경이 흥분할까? B 신경이 흥분할까? B 신경이 흥분한다. 밥 먹으면 B 신경이 흥분해가지고 부교감 신경이 흥분해서 아세틸콜린을 어디다 분비하냐면 위에다 분비하시. 위. 그러면 이 위에다가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액이 찍찍 나간단 말이야. 이렇게 위액이 찍찍 나가. 그지? 그런데 요 신경계의 문제점은 뭐냐면 맛을 본다든가 아니면 냄새를 맡았을 때 미신경, 후신경에 의해서 맛을 보거나 냄새만 맡아도 위액이 나온다는 얘기야. 위액이 나와. 알겠니? 직접 음식물을 삼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맛만 봐도 위액이, 냄새만 맡아도 위액이. 그러니까 냄새만 맡아도 맛있는 냄새 맡으니까 부교감 신경이 흥분해서 아세틸콜린이 이 위에다가 딱 뿌려지니까 위액이 찍찍 나온단 말이야. 응? 이 엄청난 위액이 모이면 이거 염산이야, 염산. 염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 살인무기 된단 말이야. 이거 남의 얼굴에 뱉으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가지고는 위액을 많이 분비시켜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즉, 이거는 일시적이고 초반에 위액 분비시키는 거고, 좀 오랜 시간 밥을 말이야, 니네들 밥통에다가 3-4시간 정도는 갖고 있지 않냐? 그지? 3-4시간 정도 갖고 있잖아. 그 3-4시간이, 그 정도의 오랜 시간을 지속적으로 분비시키기 위해서는
호르몬의 작용이 필요하단 말이야. 호르몬의 작용이 필요하다고. 호르몬의 작용. 알겠니? 호르몬은 이제 신호 전달 물질로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은 어떤 호르몬이냐?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놈이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줘.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줘. 자, 어떻게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주는지 좀 보자. 어떻게 촉진시켜주는지. 자, 여러분들 음식물이 쫙 넘어가죠? 그럼 여기에 이제 기저부에 딱 음식물이 닿습니다. 음식물이 딱 도착했다. 그러면 여기서 혈액으로 호르몬을 쫙 내보내. 호르몬을 쫙 내보내서 어디로 가냐면 심장으로 가. 심장. 됐지? 자, 그래서 위벽으로부터 나온 호르몬이, 가스트린이 쫙 가서 이거 대정맥이야.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간 다음에 동맥을 통해서 나와. 동맥을 통해서 나와서 자, 위를 자극 주면 위에 전체 혈액에서 자극받아서 이제 위액이 찍찍찍 나가는 거야. 위액이 찍찍찍 나가는 거야. 알겠니? 이게 호르몬에 의해서 위액이 분비되는 경로란 말이야. 그 호르몬 이름이 뭐냐면 가스트린이야. 가스트린. 알겠지? 그래서 위에서 나오는 혈관을 차단하면은 당연히 위액 분비량이 줄어들게 돼. 또는 위로 들어가는 혈관을 차단하게 되면은 역시 위로 나가는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 요소 양이 줄어들게 돼. 알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야, 이게 어디 나오는 내용이냐면은 우리들의 교재 61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은 개념 보충이라고 있지? 소화관 호르몬 가스트린 나오잖아. 가스트린. 오케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위산 분비 촉진한다. 막 이러긴 하는데 위산 분비. 그러니까 니네들이 손톱 밑에 때가루라든가 뭐 돈도 더럽고 상당히 손이 굉장히 더럽잖아. 근데 그거를 뭐 음식물 집어 먹기도 하고 손가락 쫙쫙 빨기도 하는데 세균들이 배탈 안 나고 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균들이 번식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산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것들 때문에 다 으악 하고 다 죽어버려. 알겠어? 뱃속에 들어가면. 으악! 알겠지? 그래서 위산 분비 촉진된다. 실제로 가스트린은 위액 분비 촉진 호르몬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더 내려가서 이제 소화시켜보자. 어디냐 하면은 여기에 12장 있잖아요. 12장을 좀 길게 그렸어야 되는데 12장에 이렇게 자, 요게 이자야. 이자 또는 췌장이라고 그러지. 췌장. 자, 이자에서 과연 어떤 놈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자에서 이렇게 자, 요로 이제 분비시키는 이제 세포들이 있어요. 이렇게 분비시키는 요로 이렇게 분비시키는 세포들 이런 세포들이 있어. 자, 여기 요런 세포들이 요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쭉 내보내. 이자관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 그럼 12장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자, 이때 요렇게 분비관을 통해서 나가는 거. 이거를 이자액이라고 하는데 이자액에는 소화효소도 있고 소화효소 뭐가 있니? 아들이 그 다음에 NaHCO3가 있어. NaHCO3. 자, 이자액은 중화를 시켜주려고 약염기성 물질 NaHCO3도 포함하고 소화 효소도 포함하는데 이때 소화 효소는 아밀라제. 어차피 말이야 니네들 입에서 나온 이 아밀라제는 위에 들어가면 다 병신돼. 꿀떡꿀떡 니네들 침을 아무리 삼켜도 위에서 다 병신돼. 즉 여기서는 산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밀라제가 다 입체 구조가 바뀌어서 기능을 못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자에서 12장 쪽으로 아밀라제를 분비시켜서 소장을 따라가면서 녹말 분해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장에서 녹말 분해되는 거지, 당연히. 그지? 그 다음에 트립신은 단백질 분해 요소지. 근데 실제로 트립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지난 강에서. 그지? 뭐라고 그랬어? 트립신 노겐 형태로 나와서 트립신으로 활성화돼. 누구 때문에? 이 장에 있는 엔테로킨 나아제라는 효소 때문에 활성화된다고 그랬어. 그지? 그리고 또 트립신은 키모트립신호겐을 키모트립신으로 또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해. 오케이? 그래서 트립신의 역할은 뭐냐? 단백질 분해 효소면서 키모트립신을 트립신으로 바꾸는 역할도 한다. 기억나지? 그 다음에 리파제, 요거는 지방 분해 효소. 알겠지? 지방 분해 효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 유문 있잖아. 이 유문이 언제 열리고 언제 닫냐?
자, 유문이 딱 닫혔어. 유문 괄약근이 수축하고 있으면 닫힌 거고, 이완하면 딱 열린 거야. 알겠니? 수축, 이완. 수축, 이완. 됐니? 우리 몸에 괄약근이 있는데, 요거 말고 이제 똥근육도 있다고 그랬지, 그지? 자, 수축, 이완. 됐니? 수축, 이완. 됐니? 자, 그러면은, 여기 봐봐요. 이완할 때 여기 있는, 자, 유문이 쫙 이완되면 여기 있는 산성 음식물이 쭉 기어 내려가겠지, 그지? 산성 음식물 쫙 기어 내려가면은, 위는 말이야, 위는. 뮤신이라는 끈적끈적한 당단백질이 있어. 펩신에서 분해 안 되는 당단백질인 뮤신이 이렇게 덮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펩신이 나와도 이렇게 가자!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안 하는데, 이 12장 쪽에는 뮤신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뮤신하고 이제 비슷한 이제 점액 성분이 있긴 있어. 끈적끈적한 점액 성분이 있긴 있어. 그리고, 니네들 이렇게 생각해. 우리 위에 있는 요 상피세포들 있지. 제일 겉표면에 있는 상피세포들 있지. 그 다음에 소장에도 상피세포 있지. 그 상피세포들은 계속 벗겨져 나가. 벗겨져 나가서 니네들 있지. 이렇게 똥. 이 똥에 대부분이 니네들 상피세포들 벗겨진 것들이야. 소장이나 위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상하게 먹은 건 없는데 똥이 양이 많아요. 그러면 그냥 벗겨졌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은 뭐냐. 음식 찌꺼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대장균도 있단 말이야. 대장균. 알겠어? 대장균도 있고. 알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산성물질이든 뭐든 간에 벗겨져 나가면 계속 또 메꿔져서 만들어지고 피부가 이렇게 벗겨져서 각질 생기면서 계속 바깥쪽으로 만들어지는 원리하고 똑같아.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산성 음식물이 넘어오잖아. 그러면 산성이 여기 12장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은 12장에서 역시 안 되겠다. 이자액을 분비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12장 벽에서 뭐가 나오느냐? 12장 벽에서 호르몬이 나와. 그래서 심장을 역시 심장을 거치겠죠. 자, 정맥 들어가는 거 정맥이고 나오는 거 동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알겠냐? 야, 12장 벽에 나와서 12장 벽에서 가자라고 해서 나온 이 호르몬이 즉 왜? 위에서 산성 음식물이 내려왔잖니. 위에서 산성 음식물이 내려왔어. 그럼 지금 급한 게 뭐야? 산성 음식물이 들어왔으니까 이자액이 나와주고 이자액이 나오면서 그 이자액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니? NaHCO3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네 가지고 빨리빨리 중화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자액을 분비시켜야 되는데 야, 12장 벽에서 나온 호르몬이 12장을 자극하면 12장에서 뭐가 나와? 나올 게 없어요. 절대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굴 자극한다고? 이 정맥으로 들어가서 심장을 거쳐서 이자를 자극합니다. 이자를 자극해. 됐냐? 12장 벽에서 나온 호르몬이 이자를 자극해. 또 자극하는 데가 있어. 어디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쓸개가 있지. 여기 간이고. 그게 간. 쓸개 주머니를 또 자극을 해. 쓸개 주머니를. 다시 잘 봐. 위에서 음식물이 딱 유문이 열리고 나서 넘어왔지. 유문이 딱 열려서 딱 넘어왔지. 그러면 계속 열려있으면 큰일 나. 산성 음식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여기 12장 손상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유문은 닫혀야 돼. 으악! 하면서 닫혀야 돼. 유문 딱 닫혀. 자, 12장이 산성이 되면, 12장의 pH가 낮아지면 유문은 딱 닫히는 거 알겠지? 유문 딱 닫히고 나서 12장 벽에서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호르몬이 쫙 나가서 어떤 호르몬은 이자를 자극하고 어떤 호르몬은 쓸개를 자극하고 그래서 이자와 이자액과 쓸개즙이 동시다발적으로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냐? 오케이? 다시 음식물이 12장에 들어가면은요 이자액과 쓸개즙 나옵니다. 그 전엔 안 나와. 아주 합리적인 거야. 12장에 들어갔을 때 나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메커니즘을 얘기한다. 유문이 열렸어. 음식물 내려와. 그럼 유문 닫혀야 돼. 12장이 산성이 되면 유문 닫히는 거야. 닫히고 나서 12장 벽에서 누가 나와? 호르몬이 쭉 나와서 이자 자극, 쓸개 자극, 찍찍찍찍찍찍찍찍찍. 그러면 어떻게 되니? 여기 중화가 되겠지. 그지? pH가 올라가면은 중화시킨 다음에 음식물 다 중화시키고 쭉 내려가지. 쭉 내려오고 나서 다시 열리면 또 산성 음식물 또 위에서 다 내려와. 으악! 하고 닫혀. 여기가 산성이면 닫히지. 그러면서 12장 벽에서 놀래서 야 나가라! 그러면서 또 나와서 혈액을 타고 가서 이자 자극, 쓸개 자극, 찍찍찍찍찍찍찍찍.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때 이제
이자액을 자극하는 호르몬하고 이 쓸개를 자극하는 호르몬하고 그 종류만 좀 알면 돼. 이거 세크레틴이고 이거 콜레시스토킨이야. 이거 세크레틴이고 콜레시스토킨이야. 둘 다 어디서 나온 거야? 12장 벽에서 나온 거야. 12장 벽에서 나온 거야. 12장 벽에서 나와서 이자액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놈이 세크레틴. 실제로 세크레틴은요, 얘를 이 산성이 지금 빨리 산성 음식물 내려왔으니까 빨리 중화시켜야 되니까 얘를 분비 촉진시켜주는 게 세크레틴이야. 세크레틴, 오케이? 그리고 이 콜레시스토키닌은 콜레스테롤, 이 쓸개즙이 콜레스테롤이야. 콜레스테롤. 그래서 콜레시스토키닌은 쓸개즙 분비 촉진. 이 주머니거든. 근육 주머니를 수축 하면서 찍찍찍찍찍 내보내주고 동시에 이 소화효소 있지. 이자액에 있는 소화효소까지도 분비시켜줘. 자, 정리하자. 우리들의 교재로. 자, 61페이지 맨 밑에 개념 보충, 소화관 호르몬 똑바로 봐. 2번 세크레틴. 세크레틴의 위로에서 넘어오는 음식물 어쩌고저쩌고 나오지. NaHCO3 분비 촉진 미줄작. NaHCO3 분비 촉진 미줄작. 세크레틴은 이자액에서도 NaHCO3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콜레시스토키닌. 콜레시스토키닌은요, 역시 어디서 나오냐면요, 12장 벽입니다. 지금 세크레틴이나 콜레시스토키닌은 역시 12장 벽에서 분비돼. 둘 다 12장 벽에서 분비된다.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자를 자극해서 소화효소 분비 미줄작, 쓸개즙 분비 촉진 미줄작, 쓸개즙 분비 촉진 미줄작, 이자 소화효소 분비 촉진 미줄작. 자, 여러분들 어차피 그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좀 알아둡시다. 도대체가 세크레틴은 지금 세크레틴은 얘를 자극해서 이자를 자극해서 NaHCO3 있지. NaHCO3를 내보내는 거야. NaHCO3. 그럼 누구의 자극을 받은 게 세크레틴이겠니? 위에서 산성 음식물이 넘어왔으니까 pH가 낮은 염산, 그 산성이 12장 벽을 자극했을 때 왔구나 하면서 세크레틴이 쫙 해서 NaHCO3를 내보내서 중화시키는 거고. 됐니? 이번에는 위에서 기름기나 단백질, 지방이나 단백질. 야, 우리 니네 이 소장, 위장 있잖아. 이 세포들. 놀랍다잉. 얘네 다 알아. 얘네들 지금 다 알아들어. 니네들 절대 니네들 몸을 막 욕하거나 이러지 마. 절대로. 진짜 가끔가다 뭐 거울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뭐 이러니 어쩌고저쩌고 나는 왜 이렇게 뭐 허벅지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손이 못생겼니 어쩌고 하지 마세요. 세포들 다 듣습니다. 알겠어요? 세포를 굉장히 칭찬해 주세요. 계속. 야, 진짜 너 이쁘구나. 계속 칭찬해 주면요. 이 세포들이 진짜 이쁘게 변한다. 속이 아파가지고 너 위가 왜 그러니 이 자식아 배 아파 막 이러지 말고 위를 칭찬해 주세요. 야, 너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해줬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줄 거라고 믿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딱 해주면은 위가 진짜로 정상적으로 작용합니다. 세포들도 다 맑게 알아들어. 알겠냐? 알겠어? 진짜요. 내 말대로 해봐. 알겠어? 그래서 거울 보면서 야, 너 코 있잖아. 코 조금만 좀 더 야, 이거 조금만 더 높았어도 너 완전 장동건인데 이러면 진짜 코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내가 피노키오 같니? 자, 거짓말하는 것 같아. 어쨌든요, 이 세포들은요 느껴요. 내려오는 음식물이 지방인지 단백질인지 느낍니다. 지방하고 단백질. 지방, 단백질 소화시키는 거 이거지. 이자에게 트립신하고 리파제지. 그러니까 이자의 소화효소를 좀 분비시켜야 될 거 아니야. 특히나 리파제가 더 작용 잘 하려면 또 쓸개즙도 나가서 지방을 유화시켜야 돼. 쓸개즙이 지방 덩어리를 물에 녹게 해가지고 표면적을 증가시켜준단 말이야. 응? 지방 유화인데. 그래서 이겁니다. 음식물이 딱 내려가면요. 지방하고 단백질 있죠? 그 분자들이 12장 벽을 자극하면 이때 여기서 나오는 건 콜레시스토키닌이에요. 콜레시스토킨이 쓸개즙 분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소화효소, 이자의 소화효소 있죠? 요걸 분비시키는 거야. 알겠냐? 와, 굉장히 좀 복잡하다. 그지?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지금까지 세크레틴, 이자액 분비 촉진 호르몬. 맞아. 그냥 그 정도만 알아도 수능에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건데, 좀 더 깊은 심층적인 내용 들어갈 때는, 세크레틴은 산성의 자극, 12장 벽이 산성 물질의 자극을 받아서 얘를 분비 촉진시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콜레시스토키닌은 언제 나오냐면 지방과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기름기, 지방하고 단백질 많이 먹었을 때 12장 벽에서 콜레시스토킨이 나와서 쓸개즙과 이자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를 분비시킨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개념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풀이 강의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하이탑에 있는 문제까지 다 풀면은 강수가 상당히 많이 넘어가요. 최대한 제가 개념을 꼼꼼하게 하긴 하는데, 지금 하이탑 강좌를 제가 수능 특강하고 지금 거의 동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찍고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시키고 다른 쪽으로 지금 다르게 좀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수능 특강의 내용이, 수능 특강 때 찍었던 내용을 하이탑에다가 지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하이탑에 있는 걸 수능 특강에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둘 다 보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다만 이건 알아두세요. 제 강의를 들었는데 무슨 문제가 안 풀린다든가 아니면 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간다 할 때는 그 단원만 수능 특강 강의를 들으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전체적인 걸 압축해서 아우러서 설명을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제가 겨울 때 찍어놓은 겨울 단가반. 그게 최고로 압축된 거죠. 그죠? 그걸 좀 푸는 게 수능 특강이고 이거보다 더 풀어서 개념을 한 게 이제 하이탑 강좌. 이런 식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각각의 강의에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 주면은 어떤 단원이든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알겠지? 오케이? 좋아. 좋습니다. 자, 우리들의 교재 61페이지에서 이제 소화관의 호르몬까지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쓸개즙 작용 좀 잠깐 얘기하자. 쓸개즙. 쓸개즙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쓸개즙은 콜레스테롤이 주성분이야. 콜레스테롤. 그래서 담즙산, 이렇게도 얘기해. 담즙산염. 그래서 담즙산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단어가 이 쓸개즙인데요. 이 담자가 쓸개담자고요. 오케이? 즙이 당연히 즙이지 그냥 즙. 그지? 근데 산이라는 얘기가 들어간다라는 건요. 아무래도 COH 이런 걸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콜레스테롤이라서 기름기일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친수성기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친수성기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제가요.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런 예. 물이 있어. 물에다가 식용유 뿌렸어. 그럼 식용유가 위에 떠.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식용유하고. 그지? 그럼 여기다가 수단쓰리 용액 넣었다고 치봐. 수단쓰리는 지방을 검출하는 용액이야. 지시약이야. 지방이 있으면 이제 선홍색인데, 여기만 선홍색 나타내겠지. 지방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적색이고. 그지? 그런데, 여기다가, 니네 하이타이 있지? 하이타이가 요새 아니지. 가루비누, 그지? 가루비누. 오케이. 가루비누를 쫙 뿌려가지고 막 섞으면은, 비누가 어떻게 되니? 당연히 물에 녹지, 그지? 뿌여지겠죠, 여기. 그러니까 비누 때문에 물에 섞여. 비누는 알지. 친수성기, 소수성기 같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제 물에 안 섞이는, 그러니까 비누가 이렇게 생겼어. 자, 간단하게 해줄게. 이게 친수성이고 물하고 친한 부분, 그다음에 여기 물하고 안 친한 부분 소수성인데 이렇게 물 속에 이 옷이 있고 옷에 때가루가 묻었어. 기름 때가루야. 기름 때가루가 물에 안 녹아. 그런데 이 비누가 이제 비누를 섞으니까 요 놈은 기름하고 친한 놈, 요 놈은 물하고 친한 놈이니까 이렇게 붙어. 물하고 친한 놈은 바깥쪽, 기름하고 친한 놈은 이렇게 붙으니까 이렇게 달라붙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몇 번 물에다 해주니까 요 사이로 또 비누가 들어가서 이렇게 붙어. 그러면서 결국 얘네들이 떠 나오는 거야. 떠서 나오면서 물이 뿌얘지는 거야. 기름때가 뿌얘지는 거야. 알겠어? 물에 섞어서 나오는 거야. 이게 비누야. 물에 섞이게 해주는 게. 계면 활성제라고도 하고. 알겠냐? 이때 수단쓰리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이때 수단쓰리를 넣으면은 전체적으로 다 선홍색을 띌 수 있단 말이야. 선홍색을 띠게 된단 말이야. 왜? 여기에 지방. 물에 녹은 거야. 알겠냐? 바로 지금 무슨 짓 했니? 가루비누 넣었지, 그지? 비누. 그러면 여기다가 비누 넣지 말고 쓸개즙 넣잖아? 똑같아요. 쓸개즙 넣어도 똑같아요. 알겠냐? 이 쓸개즙이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이 지방 분자들을, 지방 덩어리를 지방 쪼가리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생체 비누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 쓸개즙을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가 친수성, 여기가 소수성이라고 생각해봐. 친수성, 소수성. 그러면 우리 주변에 전부 다 물이라서 이 지방 덩어리는, 이 기름 덩어리는 물에 안 녹는데 얘네들을 띄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쓸개즙이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 비누처럼.
즉 바깥쪽은 물하고 친한 놈들, 안쪽은 기름하고 친한 nom들 이렇게 붙은 거야. 알겠어? 그래가지고 물에 녹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쓸개즙의 역할이지. 이걸 지방유화라고 그래. 우유처럼 됐다. 그래서 지방유화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지? 지방유화 작용, 표면적을 넓혀주는 거고. 이게 쓸개즙의 작용이야.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지방유화가 대단히 중요해요. 지방유화. 이거 화학적 수화냐, 기계적 수화냐? 기계적 수화야. 기계적 수화. 됐지? 기계적 수화. 됐지? 대신 얘가 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잊지 마라.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돼. 됐니? 이때 간에서 생성될 때 적혈구의 파괴 색소 있지. 적혈구 색소 일부를 실어. 일부를. 색소를 일부를 실어.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있어. 빌리루빈이라는. 적혈구가 간에서 파괴된 다음에 그 색소를 일부 실어가지고 간에 저장됐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쓸개즙 색깔이 똥 색깔이고 여기서 색깔이 색소가 이상해지면 똥 색깔이 까매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까만 똥. 자, 그래서요. 네. 그 다음에 간에서 생성된다는 거 잊지 말고 만약에 간에 이상이 있다거나 이 쓸개즙 분비 이상이 있다면 이 쓸개즙이 우리 피부 밑에 침착돼서 황달이 된단 말이야. 노래진다고. 눈도 노래지고. 알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살균이라든가 부패 방지. 워낙 써가지고 뱃속에서 여러 가지 부패 방지들을 해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염기성 물질이야. 얘네들 염기성 물질이야. 염기성 물질이야. 그래서 중화에도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프로리파제를 리파제로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지금에 와서는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요렇게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 쓸개즙의 기능을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쓸개즙의 기능.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콜레스테롤도 있기 때문에 최적 온도 얼마냐? 쓸개즙 최적 온도 없습니다. 비누가 최적 온도 있니 없니? 없지. 물론 뭐 온도가 높으면 뭐 잘 작용하니까 뭐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최적 온도 없습니다. 최적 pH는요. 산성에서 잘 작용하냐, 염기성에서냐, 아니면 중성이냐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얘는 단백질이 아니야. 그래서 쓸개즙은 가열에도 작용하고 산성에 넣어도 작용해. 알겠지? 비누. 오케이? 명심해라. 자, 이렇게 해서 쓸개즙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대장에서의 소화작용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61페이지에 대장에서의 소화. 자, 대장에서는 소화작용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라고 묻는다면 선생님 소화작용 안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래요? 그럼 대장에서 소화작용 안 일어나면 똥에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안 되지. 대장 연동운동 하잖아. 연동운동. 맞지? 연동운동 하지? 그지? 그러니까 대장이 요렇게 돼 있다. 자, 여기에 이제 소장이 있고, 소장의 마지막에 일로 들어가. 여기가 맹장이지, 여기가. 여기가 이제 맹장인데, 실제로 니네 맹장염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여기가 배꼽, 여기가 내가 배꼽이 여기지. 배꼽,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대장이 일로 가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리로 가고 있다. 대장이 이렇게 해서 일로 가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배꼽 되겠다. 배꼽이고, 여기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똥구녕인데, 여기서 소장에서 들어가는 여기가 맹장이야. 처음 만나는 대장을 맹장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이렇게 이 맹장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 이걸 뭐라고 그래? 충수돌기라고 그러지. 충수라고 그러고 그냥 충수돌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맹장염 그래서, 여구리 아파요. 떼굴 불러. 근데, 맹장염의 진단은 이렇게 한다. 니네들 손가락 3개 있지. 손가락 3개 가지고 오른쪽에 갈비뼈 있지. 갈비뼈에 그 마지막 갈비뼈에다가 손가락 요거 검지 손가락 갖다 대. 마지막 거기다. 야, 갈비뼈 어디 갔지? 밥 먹고 나니까 갈비뼈가 없어졌다. 야, 어떡하냐 이거? 잠깐만. 자, 갖다 댔더니 여기 그리고 마지막 요 손가락 여기 있는 부분이 바로 충수. 여기라고 생각하면 돼. 충수. 그래서 거기가 계속 그러니까 마지막 갈비뼈에 댔을 때 이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이 계속 그 부분이 아프게 되면은 거기가 이제 맹장이 요거 맹장염 여기 충수돌기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음식 찌꺼기라든가 아니면 세균이라든가 뭐 머리카락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들어가서 여기서 골마가지고 터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충수돌기염. 실제로 맹장염은 아니고요. 이게 여기가 맹장입니다. 맹장염 하는데 실제로 병명은 충수돌기염이야. 알겠지? 요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한 2cm, 2에서 3cm만 살짝
잘라내서,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면 돼. 그래서 이거 굉장히 간단한 수술입니다. 맹장 수술.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게 왜 있는지 아세요? 이 초식동물은요, 여기가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인간도 초식동물 출신인데, 여기 발달되어 있다가 이것이 육식도 하고 막 이러면서 퇴하면서 이게 쭈그러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원래 이제 초식동물이 이제 막 담아놓고, 토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요, 여기가, 맹장이. 근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퇴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맹장을, 요걸 안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이 시대에서 가장 진화된 그런 모델로서 여러분들 안 믿네. 자, 어쨌든 그거고요. 이렇게 맹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연동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해서 여기에 자극받으면요. 요 자극은 어디로 가냐면 척수로 가요. 그래서 이 자극, 그러니까 여기에 똥이 어느 정도 차면요. 이 자극이 그대로 항문괄약근을 가서 열어요. 이렇게 쫙. 그래서 어린애들은 그냥 똥 차면 바로 열립니다. 또는 이제 하반신 마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똥 차면 이렇게 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척수반사입니다. 척수반사. 이게 배변, 배뇨의 반사를 담당하고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이를 악물고 이제 참으면은 이제 이걸 쪼이죠. 대뇌에 의해서 이제 쪼이면서 참으면은 여기 있는 똥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똥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가요. 이걸 역연동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러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예. 똥 마릴 때 안 싸면은 나중에 다시 가서 똥 싸려고 해도 안 나올 때 있을 거야. 여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아시다시피 대장에서는 주로 뭐 하냐면 이거 흡수하거든. 물 흡수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엔 물컹물컹했던 것이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 뗀뗀해지는 거야. 단단해지는 거야. 엄청나게 단단해져가지고 정말 제가 똥을 20여 가지를 분류해 놨었지만은요, 똥 중에서 이제 출산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똥도 싸게 되고, 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다, 이제 길 가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랑 같이 길 가고 있었는데, 전봇대 뒤에, 거짓말하면 제 어렸을 때 눈으로 본 거예요. 어렸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이따만한 똥이 있었어요. 이따만한 똥. 전봇대 뒤에. 너무 놀란 거야. 근데 어린 나이, 너무 어린 나이에. 아빠, 저게 뭐야? 내가 물었지.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고 보더니, 저건 거인이 싼 똥이란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거인이라는 걸 상상한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봤던 똥은 내 똥이거든, 어렸을 때. 조그맣거든? 근데 길거리에서 그 엄청난 큰 똥을 봤을 때는 그건 나한테 충격이었어. 어린 나이에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지. 얼마나 참다가 쌌을까. 하여간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의 그 모습이 지금은 연상되지만 그 당시는 항상 하여간 굉장히 신기했어. 자, 여기서요, 물은 흡수됩니다. 즉, 그러면 얘도 영양소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흡수되는 거야. 그런데 대장에서 화학적 효소 분비가 안 돼. 효소 분비가 안 돼. 화학적 효소가 분비 안 되니까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지 않아. 됐지? 그러나, 그러나, 조심해라. 그러나, 소화는 일어나.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화학적 소화가 안 일어날 뿐이지, 기계적 소화는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건 뭐예요? 연동운동이요. 연동운동. 아시겠어요? 연동운동 같은 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소화기관이야. 알겠어? 구분 잘해. 대장은 소화기관입니다. 소화기관인데요. 화학적 효소를 분비 안 하니까 화학적 소화가 안 일어날 뿐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 소화 같은 연동운동은 일어난다. 이거 기계적 소화입니다. 됐죠? 이런 관점에서 보시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사실 그 소장의 길이도 우리 하이탑에서는 7m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서양 사람들은 5m 정도 짧습니다. 우리는 좀 길어요. 6 내지 7m.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길고요. 그 다음에 대장은 1.5m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1.5m면 상당히 좀 긴 건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서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때 여기서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당연히 설사가 되겠고요. 너무 많이 흡수하면 어떻게 되니? 변비가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그 변비를 치료하는 변비 치료하는 물질 중에 이런 경우도 있다. 니네들 이제 먹는 약 같은 건데 약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성분인데 여기에
여기를 고농도를 만들어줘. 딱 그걸 먹었더니 이 대장 안에서 고농도가 돼. 이 고농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이 조직세포로부터 물이 쪽쪽 빨려 나옵니다. 그래서 딱딱한 똥을 묽게 만들어줘요. 이 삼투에서 묽게 만들어서 묽은 똥을 이렇게 쭉쭉쭉 싸게 해주는 그런 약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대장에서 고농도를 만들어줘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물을 빨아나게 하는 거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장의 작용에서 맨 밑줄 봐봐. 맨 밑줄. 뭐가 나오냐면은 비타민이나 아미노산 일부. 자, 비타민이나 아미노산 일부는 대장으로 흡수되기도 한다라고 나오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 아까 물도 흡수된다고 그랬고, 비타민도 합성되는 거야. 비타민. 니네들 여기에 수많은 대장균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대장균이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똥의 상당 부분은 대장균들이야. 오케이? 재수 없이 여기 살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밀려난 대장균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야. 계속 증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가주는데 그 대장균들이 나쁜 대장균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 몸에서 같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잘 분해가 안 되는 물질들 있지. 그것들을 많이 분해시켜. 그래서 그것들을 분해시키면서 나오는 물질들, 그 냄새, 그 기체들 때문에 다 방구 냄새가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대장균들이 비타민 K 같은 것도 합성해줘. 비타민 K는 지용성이잖아. 그러니까 지용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세포막을 통해서 그대로 흡수가 되기도 해.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장은 소화작용 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화학적 소화는 안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영양소의 흡수 있죠? 영양소의 흡수는 당연히 물 흡수하는 것도 영양소, 물도 영양소지 부영양소, 그 다음에 일부 비타민 또는 일부 아미노산도 세균들이 만든 거 흡수가 됩니다. 약간의 영양소 흡수가 된다라는 거. 이거 좀 알고 있어야 되겠어. 알겠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62페이지. 자, 62페이지에서 이제 간의 기능. 이제 간, 쓸개, 이자 나왔는데, 쓸개하고 이자는, 쓸개는 아까 얘기했고요. 자, 이제 간의 기능을 좀 얘기해보자. 간. 자, 간. 자, 우리 몸에서 제일 크고 무거운 놈. 이 간. 이 소화기관입니다. 소화기관. 이 화학적 공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질 대사가 상당히 왕성하게 일어나. 그래서 물질의 생합성 또는 분해가 일어난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 줄게요. 간은 동화작용도 하고 이화작용도 한다. 즉 동화작용을 하는 게 뭐고 이화작용을 하는 게 뭔지 한번 따져보자. 동화라는 건 뭐냐? 합성이지, 합성. 간에서 수많은 물질들이 합성이 돼. 그다음 이화는 뭐니? 분해되는 거야. 분해. 자, 간에서 어떤 물질들이 합성을 될까? 간에서 글리코겐 합성. 이게 다당류인 거 알지? 다당류. 글리코겐 합성. 야, 글리코겐은 누구로 합성하니? 포도당으로 합성하지. 언제? 밥 먹었을 때, 식후에. 됐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인슐린의 신호를 받아서. 인슐린의 신호에 의해서 글리코겐이 합성되는 거야. 혈당 조절하는구나. 그래, 혈당 조절해. 그 다음에 또 누구도 합성할까? 쓸개즙 생성, 쓸개즙 합성. 뭐 쓸개즙 생성이라고 해도 되고 합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도 합성할까? 각종 혈장 단백질 합성합니다. 혈장 단백질. 니네들 피 속에 녹아 다니는 놈들, 피 속에 녹아 다니는 그 단백질들 누가 만든 거냐면 간에서 만든 거야. 간에서.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진 혈장 단백질 대표적인 게 뭐야? 알부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피브리노겐, 프로트롬빈, 뭐 글로불린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오케이? 요거 꼭 기억해 줘야 돼. 내가 얘기해 줬어. 알겠지? 혈장 단백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 합성. 요소는 뭘 가지고 합성하느냐면 단백질 분해산물인 암모니아 있죠? 암모니아. 요걸 요소로 합성해. 물론 이제 나중에 제 배설 가서 더 정확하게 요소 합성되는 그 과정을 얘기해 줄게. 알겠지? 간에서 요소가 합성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말고도 많이 합성되고, 뭐 지방도 여기서 이제 저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간에서 지방도 저장된다는 거 잊지 말란 말이야. 자, 이화작용 볼래? 이화작용. 글리코겐의 분해. 글리코겐이 분해되면 뭐가 되지? 글리코겐이 다당류니까. 그럼 포도당이 되는 거 아니야? 언제? 식사 전. 그러니까 좀
밥 안 먹고 좀 배고픈데 그 상황에서 이제 간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이 분해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글루카곤 앤드 아드레날린도 바로 글리코겐의 분해를 촉진시켜.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은 언제 나오는지 알지? 아드레날린. 교감신경분 했을 때야. 교감신경분 했을 때. 교감신경이 화났을 때, 흥분했을 때, 열받았을 때, 긴장했을 때 이게 교감신경에서 그러면은 글리코겐이 분해될 때 언제 분해된다고? 배고플 때. 내가 밥 안 먹었으니까 간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을 높여주는 거잖아. 그럼 혈당 낮으면은 애들이 짜증나는 이유가 그거구나. 학교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는데 그 기분 좋게 얘기하는 애들 있니? 엄마 밥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 아니면 가방 집어 던지면서 밥 줘! 자, 배고프.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구나. 아드레날린이 혈당을 높여주는 호르몬이니까 그렇구나. 배고프면 나오는구나. 그래서 니네들 성격 관리하려면은 그걸 써봐. 그 초콜릿이나 그 사탕 같은 거 갖고 다녀가지고 배고프면 사람이 이거 나오면 성깔이 거시기해지거든. 더러워지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 사탕을 하나 배고프더라도 쪽쪽 빨면은 혈당이 올라가면서 얘가 분비가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다시 착해져. 알겠니? 난폭해지다가도. 알겠지? 그러면 좀 사회생활 잘 할 수 있다. 알겠니? 좋아요. 자, 두 번째, 간의 기능에서 이제 이화작용, 분해되는 놈이 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적혈구 파괴. 적혈구가 파괴된다, 분해된다.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알코올 분해. 알코올 분해. 네 번째, 뭐 해독작용 있는데 이 해독작용은 합성도 되고요. 분해도 되고요. 소위 말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그 해로운 물질들 있죠. 그 해로운 물질들을 우리 몸에 잘 쓰이게끔 다른 작용기 같은 거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얘네들 이렇게 띄워버리거나 해가지고 그 물질들이 우리 몸에 잘 작용하게끔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약물을 많이 먹고 약물 중독 같은 약물 굉장히 많이 먹고 또는 무슨 약물 먹고 나서 어떻게 그냥 뭐 수면제를 많이 먹고 뭐 감기약 많이 이러면 간에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간에서 지금 자기는 그 약물들을 온몸으로 다 막아내는 거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해독작용. 우리 몸, 간을 거쳐가면서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잘 쓰이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해주는 거야. 훌륭합니다. 난 진짜 간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간이 크게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폐소간대라고 해서 폐가 쪼만하고요. 간땡이는 이만해요. 뭐 제가 제 배를 열고 본 건 아닌데 간땡이가 이만해가지고 여기 배꼽의 오른쪽부터 여기까지 있어. 그렇대. 내 세포들이. 나는 세포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든. 교감을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간을 모르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술을 마셔도 저는 뭐 취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뭐 그냥 뭐 취하지도 않고 대신 담배는 폐가 조그마하니까 담배는 이제 난 힘들어. 그건 피 먹는 은근히 힘들어. 근데 술은 괜찮아. 막걸리가 생각나네. 자, 봅시다. 간에. 자, 내 몸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내 몸을 지켜주고 했던 우리 간을 위해서 잠깐 격려를 하겠습니다. 귀여운 놈.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를 보겠습니다. 간의 작용이 이제 쭉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혈당 조절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이게 단백질, 지방이라든가 이 탄수화물이 다 간에서 물질 대사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은 말이야. 간은 포도당이 들어가고 포도당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 저장되는 건 글리코겐이야. 혈액으로 글리코겐이 이동하지는 않아. 알겠지? 그리고 들어갈 때 아미노산 들어가. 아미노산 들어가서 단백질 만들어서 이동해요. 됐어?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어디? 피부 밑에 저장이 돼. 간에서 만들어진 지방은 피부 밑에 저장이 돼서 피하지방. 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술 때문에 지방이 저장돼 버리면, 지방이 쌓여버리면 그걸 지방간이라고 그래. 이건 주로 알코올 때문에 그래.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알코올이 결국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 아세트산이 되면서 지방산이 돼가지고. 오케이?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술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카로틴으로부터 비타민 A를 만들어 비타민 D와 함께 저장.
카로틴이 뭐냐면은요, 비타민 A의 바로 전구 물질이야. 카로틴. 그래서, 카로틴을 가지고 비타민 A를 만드는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그렇죠. 비타민 A 합성. 그것도 간에서 해주는 거야.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은 비타민 A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눈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 간의 건강에서 눈이 침침하냐 아니면 또렷또렷하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 알겠지? 그리고 지용성 양분이 또 간의 축적이 돼. 비타민 A나 D는 지용성 양분 많이 섭취하면 안 좋다고 그랬잖아. 간의 축적이 된다는 거. 그것도 함께 알아도. 그 다음에 체온 조절 나오고 있습니다. 체온 조절.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 여기냐 여기냐. 여기 봐봐. 여길까 체온 조절. 간에서 체온 조절해? 추운 겨울날 가만히 서서 니네들 밖에 있으면 누군가를 기다려봐. 무지하게 추운데 그래도 몸뚱이가 얼지 않고 뜨끈뜨끈할 수 있는 건 근육과 간에서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야. 근육과 간에서 포도당 태워가지고 열 만들어낸 거니까 태워서 물질대사 여기야. 체온. 자, 하나 더 하면은 물질대사 촉진. 물질대사 뭐라고? 세포호흡 촉진하면은 발열작용. 됐니? 발열작용. 그지? 이화작용이 발열작용. Understand?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의 기능까지 했고, 이제는, 이번 강의 딱 하나만 더 하고, 마지막 62페이지 맨 밑에. 이자라고 나오지, 이자. 췌장이라고 그런다. 뭐 예전에 그 커피를 많이 마시면 췌장에 굉장히 안 좋다 해가지고, 하루에 뭐 4잔, 5잔 이상을 마시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어떤 연구 결과 보면은 또, 카페인이 또 뭐 뇌세포의 뇌에 무슨 뭐 노화를 방지해주고, 무슨 뇌세포가 뭐, 기억력 증기, 여러분들, 생물 공부할 때요. 특히 이 생명, 인체, 뭐 이런 거 공부할 때는요, 좀 열린 마인드, 열린 사고로 공부해야 됩니다. 항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좀 해줘야 돼요. 오늘 연구에서 진리라고 받아들였던 것이 내년에, 내후년에, 다음에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카페인의 뭐, 단점도 있고, 뭐, 장점도 있고, 뭐, 그렇긴 하죠. 자, 어쨌든 간에 그 이자는요, 거기 보시면은, 여기 한번 봐. 여기 보는데, 아까 요 세포들은 분비세포, 소화효소 분비세포, 그 다음에 이자액, 요거 있죠, 요거 포함해서 얘네들, 이자액 분비세포들이 있는데, 요 주변부에, 니네들 거기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보면은, 여기에 둥둥 떠다니는 섬이 있어. 이 섬 이름이 뭐야? 뭐라고 그랬어? 랑게란스가 발견해서 랑게란스 섬이라고 그랬지. 근데 그 랑게란스라는 이름 외우기 힘들지. 그냥 차라리 내 이름으로 불러, 그럼. 알겠지? 내 이름. 자, 이거 무슨 섬? 박기웅섬. 알겠어? 또는 기웅이섬 해도 돼. 기웅이섬은 너무 건방지구나.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 섬들이 둥둥둥 떠다니는데, 그 섬 안에 두 종류의 세포가 있어요. 두 종류의 세포. 무슨 세포 있을까? 알파세포하고 베타세포 있어요.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혈당을 높여주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베타세포에서는 그 이름도 유명한 인슐린이라는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혈관 모여서 이렇게 이자에서 나오는 혈관에는 바로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자에서 나오는 혈관에는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자로 들어가는 혈관에는 당연히 이자 분비 촉진 호르몬 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양소의 소화 과정을 이제 우리들의 교재의 순서에 의거해서 하나씩 살펴봤고요. 다음 강은 영양소 이제 소화된 거 있지? 요거를 이제 흡수해서 이동 경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음주와 건강까지 이렇게 다뤄볼 계획입니다. 알겠죠? 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